요 표를 이렇게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죠. 아,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어요. 저걸 보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야, 근데 그래, 뭐 너가 원하니, 이거 빼놔야 되는데. 너가 원하니 내가 써주긴 할 텐데, 이걸 써보긴 할 거야. 써보긴 할 건데, 이게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지? 예,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렇게 요 부분을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오늘 요 부분을 좀 전에 이제 화면이 먼저 나와버렸죠.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지고 뭘 쓰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되셨죠? 예.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는 무슨 기대는 이제 앞으로 들으면서 이제 그거 할 일만 남았는데 기대는 무슨 기대야, 그쵸?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맨 위에 이제 나만의 수시지원 전략표라고 나와 있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장 절실하고 깐깐한 입시 전문가는 학생과 가족입니다. 예, 학생과 가족만이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고 깐깐한 입시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에서 저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해 봅니다. 자, 여기서 여기 쓸 거는 되게 뻔하잖아요. 그쵸? 대학, 전형명, 학과, 원서 접수 기간 이런 건 뻔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점검하고 넘어가 보면 정확한 전형의 이름과 모집단위 이름을 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한 전형의 이름이나 정확한 모집단위 이름을 여기다가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영학부인 쪽이 있고 경영학과인 쪽이 있고, 예를 들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기전자공학이 있고 전자전기공학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모집단위 이름을 저기다가 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쓰시는 것을 왜 권하냐? 나중에 여기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그 학과가 없는 거라, 그 학과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정확한 명칭을, 모집단위 이름과, 전형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첫 줄에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인데, 원서 접수 기간은 대체로 13일부터 시작을 하거나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일이나 14일날 보통 시작을 하는데, 그 13일, 14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이제 끝나는 게 이게 다 다르죠. 그러면 16일날 끝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지만 13일날 시작해서 15일날 끝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실 때 그 원서 접수 마감을 따지는데, 특히 여기 있는 마감 시간을 잘 기록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5시, 6시, 7시, 8시 이렇게 마감 시간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마감 시간을 명확하게 써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저 부분에다가 자소서 마감 시간,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서류를 뭔가 제출해야 되는 활동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 전형도 있잖아요. 그런 전형들은 마감 시간이 언젠지를 잘 써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소서 마감 시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잘 챙겨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궁금하신 거, 저건 뭐예요? 이런 거, 그런 거 혹시 없으신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여기는 다 아시죠?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걸 쓰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꼭 가겠다, 또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저걸 쓰시게 되면 이 대학을 꼭 보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여기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요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거 아랫부분에 보시면 요게 있었죠. 그래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충원 인원, 충원율, 경쟁률, 그리고 전형 방법,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배수가 몇 배수다, 그러니까 1단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몇 배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1단계 몇 배수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단계가 아니고 일괄 전형이다, 그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 2단계에다가 쓰셔도 되고 여기 위에다 쓰셔도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도 써보시는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전형의 명칭은 같더라도 전형 방법이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전형 뭐 예를 들면 뭐 경희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고교연계전형이라고 이름이 달랐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이제 교과전형으로는 똑같이 가는데, 그 부분들은 똑같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있으니까, 달라지면은 당연히 결과가 또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저거를 전형 방법을 저렇게 적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잘 해두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있어요. 충원 인원은 이제 어디가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 어디가에 보시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입학처 자료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입금 끝나고 나가시면 그 밴드에, 저희 이투스 학부모 밴드에 오시면 이수경 원장님께서 글을 하나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 입학처 발표 자료를 저희가 다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충원 인원, 그러니까 그게 충원 인원이 대학들이 지금 충원 인원을 발표할 때, 어디가의 충원 인원을 발표할 때 3개의 종류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충원 인원이. 그러니까 충원 인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비 번호로 발표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그 충원 인원이 등록 인원인 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충원 인원이 등록 인원 중에, 최종 등록 인원 중에 추가 합격한 인원을 언급해 놓은, 그러니까 그 기록해 놓은 곳도 있어요. 어디가에 보면. 근데 그게 대학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대학마다 다 다르고, 근데 입학처 발표를 보다 보면 예비번호 몇 번까지 돌았다, 뭐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충원 인원 부분은 꼭 입학처 자료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생각에. 물론 뭐 서울대처럼 또는 서강대처럼 뭐 성대처럼 뭐 연고대처럼 이화여대처럼 이렇게 발표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대학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대학들은 저희가 한 군데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수경 원장님께서 그거를 올려놓으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하시는데, 옆에 충원율은 이제 계산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제 뭐 건대처럼 충원율을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충원율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모집 인원 분의 충원 인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분의 충원 인원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비율을 저기다 써놓으면, 왜 충원 인원, 모집 인원 분의 충원 인원을 써야 되느냐라는 거는 수시 설명회 1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집 인원이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면 충원율을 갖고 몇 명이 충원될 거다라고 그냥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충원율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충원이라는 건 예비번호, 충원 합격,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비번호와 충원 합격, 요 부분, 그 충원 인원은 예비번호일 수도 있고 충원 합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충원율을 계산하는 거다라는 부분,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경쟁률, 최종 경쟁률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에서 보통 찾아가지고 충원 인원, 모집 인원, 경쟁률까지는 어디가에 다 찾으실 수 있는데 이 충원 인원은 반드시 입학처 자료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칸에는 이제 이렇게 입결을 쓰는 칸이 있어요. 입결을 쓰는 칸이 있는데 지금 50% 70% 컷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50% 70% 컷은 어디가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평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이런 것들은 이 대학 발표 자료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대학 발표 자료에 보면은 80% 90% 컷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80% 90% 컷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80% 90% 컷도 여기에다가 쓰실 수 있게 여기다 칸을 비워놨습니다. 제가 비워놨으니까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 이 평균 뭐 최저 이런 건 제가 아까 입학처에 있다 그랬고 50% 70%컷 같은 경우는 어디가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평균이나 최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와 다른 정보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나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와 같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에다가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라는 그 기준을 여기다 써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표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어떤 걸 결정을 할 때마다 어디 들어가갖고 뭘 계속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되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대학들을,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모집 단위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다 쓰는 거예요. 예, 다 써놓고 이거를 펼쳐놓고 여기를 쓸까 여기를 쓸까 여기를 쓸까 여기를 쓸까 고민을 할 때 이걸 보면서 여기가 좀 더 가능성이 많겠네, 그래 여기를 하나 선택할 때 이 종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결정적인 어떤 팁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집에서 쓰실 때 이걸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써놓고 나서 이거를 다 모아놓은 다음에 여러 장을 펼쳐놓고 요거는 빼고 요거는 쓰고 뭐 요건 또 빼고 요거는 쓰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요걸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다 써놓고 이거를 한 장에다가 다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 출처는 뭐 입학처일 수도 있고 어디가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틀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